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까지 겪는 성장통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진실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죠.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미선, 올해로 70입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외아들과 단둘이 조용히 살아왔어요. 아들이 36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해서 주변에서는 걱정도 많이 하셨죠. 하지만 저는 늘 믿었어요. 우리 아들이 성실하고 착하고 또 아버지를 닮아 책임감도 강하니까 언젠가는 좋은 인연을 만나겠지 싶었거든요. 아들이 공기업에 합격했다고 말하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공기업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동안 공부하느라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외출도 줄여가며 혼자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늘 미안한 반, 대견한 반이었죠.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가슴이 덜컥했어요. 혹시나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아들을 힘들게 하진 않을까. 하지만 아들은 늘 신중한 아이였기에 웬만하면 좋은 사람일 거라 믿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참 밝고 상냥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참 예의 바르고 공손했어요. 말씨도 부드럽고 눈도 마주치며 웃는 모습이 참 곱더라고요. 직장은 대기업이라고 하더군요. 외모도 깔끔했고 커리어도 나무랄 데 없고 무엇보다도 제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직장 생활은 꽤 오래 했는데요.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지내고 싶어요. 어머님께도 잘하고 싶어요. 이런 말까지 하니 솔직히 저는 감동했어요. 요즘 세상에 전업주부를 자처하는 젊은 사람이 흔하진 않잖아요. 속으로 이 아이 참 바르다 싶었고 이런 아이라면 우리 아들과 잘 살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약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고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영감, 우리 아들 잘 살아갈 것 같아. 하늘에서 보이지? 걱정 말아요. 백화점에서 예물 가방을 고르던 날. 문제가 된 그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바로 예물 가방을 사러 갔던 날이었죠.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날씨도 무척 좋았고 하늘도 유난히 맑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부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의 예비 신부가 될 아이와 단둘이 예물을 고르러 나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이런 날이 다시 올까 싶을 만큼 저는 정성을 다해 차려입었어요. 새로 산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깔끔한 아이보리 바지를 입고 미리 예약해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도 다듬고 나왔죠.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듯 했어요. 이 나이에도 여자로서의 단정함은 잊지 말자 하고 스스로 다짐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입구에서 만난 그 아이는 솔직히 말하면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전엔 늘 단정하고 수수한 차림이었는데 그날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짧은 검정 미니스커트에 하늘하늘한 실크 블라우스. 블라우스는 깊게 파여서 목선과 쇄골이 훤히 드러났고 굽이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힐을 신고 있었죠. 눈 화장은 아주 진하고 립스틱은 새빨갰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훨씬 더 볼륨감 있게 말려 있었고 무엇보다 향수가 너무 강하게 풍겨서 가까이 서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패션에 민감하고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백화점에서 시어머니 될 사람과 예물 고르러 가는 자리잖아요. 최소한의 단정함이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너무 꼰대처럼 굴면 안 되지. 젊은이들 방식이 원래 저런 건지도 몰라. 우리는 명품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은은한 조명이 반짝였고 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향긋한 향수 냄새가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직원들은 마치 우리가 중요한 손님이라는 듯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고 곧바로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의 말투는 친절하고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떤 가방을 골라도 좋다는 기대감도 묻어 있었죠. 저는 우선 무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가방들을 눈여겨봤습니다. 가격대도 100만 원 전후라 예물로는 적절하고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평소라면 저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왕 예물 가방을 고르는 날인데 너무 부담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아들의 예비 신부가 될 아이와 저 사이의 첫 공식적인 만남이자 협력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무난한 선택이 서로에게 편안한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달랐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장 매장 한쪽에 자리한 유리 진열장 앞으로 걸어가더니 멈춰 섰어요. 그곳에는 큼지막한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가방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빛나는 자태로 진열되어 있었죠.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이런 거 평생 한 번쯤 가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 담겨 있었고 들뜬 표정은 마치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빛났습니다. 그 아이는 거침없이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고 손에 든 가방을 거울 앞에 놓고 이리저리 들며 포즈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가방은 제가 본 것들 중 가장 고가의 제품이었죠. 고급 가죽 특유의 윤기와 세련된 디자인, 화려한 금속 장식은 분명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고 가격표를 슬쩍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428만 원. 그 숫자는 너무나도 현실적이면서도 가혹한 무게로 다가왔어요. 속으로 헉하는 탄식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죠.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사려고 하지?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아들의 예비 신부라 해도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건 알지만 저는 이 정도 가격의 가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실용성보다는 과시와 사치에 가까워 보였으니까요. 그 아이는 이미 가방을 들고 흥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가방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저 이런 거 잘 못 사잖아요. 이번이 기회예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차분히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갑자기 쏟아지는 그 아이의 자신감과 단호한 태도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죠. 이걸 살 수 있을까? 우리 집 형편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과 현실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얘야, 그건 조금 가격이 너무 높아 보이는데. 우리 좀 더 실용적이고 평소에 쓰기 좋은 걸로 다시 같이 봐볼까? 조심스레 제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가방 골랐어. 어머님이 사주신데 진짜 대박이지? 완전 럭셔리야. 그 아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제 귀에 들려왔고 그 순간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이미 이 상황을
자신의 친정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묘한 배신감과 씁쓸함을 느꼈어요. 내 의사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벌써 부모에게 자랑부터 하다니. 그 느낌은 마치 저를 이용하는 것 같은 기분 나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사주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제 뜻을 묻지도 않은 채 벌써 자기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쩐지 너무 이기적으로만 느껴졌거든요. 눈앞에 그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는 걸 느꼈어요. 이 결혼이 과연 잘 풀릴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맞을까?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셀카를 찍으며 연신 웃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뭔가가 균열되기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가방을 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참지 못할 말들도 떠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어요. 결혼이라는 큰일 앞에서 아무리 불편한 감정이 들어도 가급적이면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 아들이 정말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번졌습니다. 돈 문제 하나만으로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두 사람이 부딪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엄격한 걸까? 요즘 젊은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 정도가 자연스러운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세대 차이가 점점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가방 가격에 놀라 당황했지만 그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점도 스스로 답답했습니다. 어쩌면 나부터 더 유연해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자꾸만 불편했어요. 가방을 사는 동안 저는 말없이 그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은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순탄할지, 이 아이와 우리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조용히 계산대로 따라갔죠. 매장의 밝은 조명 아래 진열장에 반짝이던 가방을 떠올리니 가슴 한켠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 아이는 연신 셀카를 찍으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 아들이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 아이가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전혀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예비며느리라기보다는 어디선가 단순히 자기 만족만을 채우려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씁쓸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가방을 결제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428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제 눈앞에서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고 이것이 정말로 결혼을 위한 선물로 적절한 걸까 하는 의문이 마음을 지배했죠. 아직 아들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엄격한 걸까? 그런 자책도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어요. 그래,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 결혼 전 마지막으로 갖고 싶은 거라니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지만 제 안에 자리 잡은 불편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떠나질 않았어요. 가방은 바로 가져가지 않고 며칠 뒤 백화점에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결제만 마친 뒤 우리는 점심시간이 되어 백화점 내 근처 식당으로 향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점심 식사가 좋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희망했어요. 어쩌면 나도 이 아이의 다른 면을 더 알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그날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며칠 후 식당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분명 설레는 날이었어요. 예비 며느리와 오붓이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보자는 마음으로 계획한 자리였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식당 예약도 미리 해두었어요. 백화점 안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분위기도 조용하고 음식도 정갈해서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곳이었어요. 운 좋게도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식당 측에서 자리가 바로 났다고 해서 바로 안내받았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꽤 많았지만 웨이터들의 응대는 차분했고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아 분위기가 무척 좋았어요. 저는 이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었죠. 그 아이, 그러니까 제 아들의 약혼녀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10분쯤 후였어요.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긴 했지만 얼굴엔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투도 평소보다 짧고 뭔가 예민해 보였죠.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니? 피곤해 보여. 아니요, 그냥 좀 바빴어요. 주차도 복잡하고. 근데 여기 너무 붐비네요. 말 끝마다 짜증 섞인 어투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죠. 좋은 시간을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그 아이는 메뉴판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와, 가격이 꽤 나가네요. 이런데 자주 오세요, 어머님? 아니야, 자주는 못 오지. 특별한 날에 가끔. 저는 이런데 익숙치 않아서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녀는 가장 비싼 메뉴를 고르더군요. 그것도 제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저렴하고 소박한 식사를 선택했어요. 분위기를 흐리기 싫었거든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핸드폰도 수시로 확인하고 심지어 두어 번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애써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했죠. 전에 너희 부모님께서 꽃집 하신다고 했지? 요즘 계절꽃은 뭐가 예쁘니? 아, 그런 얘기 했었나? 그냥 뭐 다 똑같죠. 꽃은 꽃이니까요. 딱딱하고 성의 없는 대답에 당황했지만 저는 그래도 웃으며 넘겼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조금 늦어지면서 시작됐어요. 보통 바쁜 시간대면 주문이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식당 일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서 공손히 말했어요. 고객님, 조리가 조금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아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식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이런 서비스면 다시는 안 오죠.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까지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봤죠. 저는 깜짝 놀라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얘야, 여기서 이러지 말자. 다들 듣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매니저 불러주세요. 이런 대접을 받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씀이세요? 전 다 신고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말 그대로 머리가 띵했죠.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언제나 제 앞에서는 조곤조곤 나긋나긋했던 아이.
저한테 어머님은 꼭 제 친엄마 같아요라며 웃던 그 모습은 어디 간 걸까요? 웨이터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곧 매니저도 나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사죄의 뜻으로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한 대응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화를 풀지 않았어요. 디저트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아요? 이렇게 시간 뺀 게 얼마나 아까운데.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 식당 전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음식이 나왔을 땐 그릇 사진도 찍고 메뉴판도 찍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거 후기 올려야겠어. 이런 데는 망해야 돼.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낯설고 두려운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을까 싶었죠. 그동안 저에게만 보여줬던 모습은 그저 가면이었을까? 식사를 마치는 동안도 그녀는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며 딴청을 피웠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붙여도 대답은 건성이고 시선은 화면 속에만 있었죠. 그렇게 겨우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사는 당연하다는 듯 제 쪽을 바라보더군요. 저는 말없이 카드로 계산을 했고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방을 메고 당당하게 앞서 걸어 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아이와는 가족이 되면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배보다 마음이 더 꽉 막힌 기분이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말이 없었고 저도 괜히 무슨 말을 꺼냈다가 더 상처를 줄까봐 조심스러웠죠. 그렇게 한참이 흐르고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움, 안도, 슬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저는 괜히 눈물이 날까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내가 판단한 거라면 엄마는 믿을게. 그날 이후 아들은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평소와 달리 멍하니 창밖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걱정되면서도 조급하게 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랑이란 건 결국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거니까요. 며칠 뒤 아들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의 편에 서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신발을 벗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묻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 그가 말했습니다. 헤어졌어.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 그 말에 저는 놀라면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아이에게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헤어짐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단호하고 담담했어요. 그 사람 엄마가 본 모습 맞더라. 그게 본 모습인 것 같아. 나만 몰랐던 거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겪지 않아도 될 상처를 피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했고 동시에 스스로 깨달은 아들의 성숙함에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예비 며느리였던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무척 점잖고 공손했던 분이었는데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 딸이 지금 충격받아서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서로를 더 상처 주기 전에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같은 사람 또 어디서 만나려고요? 파혼이면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예물 받은 것도 돌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가방은 위자료로 알고 있을게요. 그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가방 아직 매장에서 수령하지 않았고요. 주문은 이미 취소했습니다. 손해 본 건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하기보다 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관계였구나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죠.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친구들을 만나며 마음을 다잡아 갔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줬나 봐. 우리 아들 잘못된 길로 들어설 뻔했는데 마지막 애라도 진실을 보게 됐잖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저는 스스로에게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켜봐 주겠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본 모습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여유도 생겼어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 아들의 결단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균열 하나가 더 큰 파국을 막아주기도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절절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지만 그때 얻은 교훈만큼은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